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국입니다. 저는 3년 전에 퇴사를 했고 지금은 전업투자자, 유튜버,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4차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이었는데요. 그 후부터 비트코인의 공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지금은 1년도 안 지나서 5차 반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일개 기업이 요즘 거의 매주 조 단위로 비트코인을 사버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4차 반감기 후에 공급량이 1년에 16만 4천 개밖에 안 되거든요. 채굴량이 16만 4천 개밖에 안 되는데 요 한 개 기업이 그 이상을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반감기가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5차 반감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더 줄고 있고 이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비트코인이 어떤 시점에 돌파를 하면은 미친 듯이 쫙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후에 11월 6일에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이 6만 6천 불이었는데 한 9만 9천 불까지는 쉴 새 없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살짝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최고점을 뚫고 지금 어제 10만 7,700불인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비트코인이 쫙 한번 올라주면은 조금 쉬는 구간에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요. 이제 알트코인이 쫙 올라주면은 알트코인이 좀 잠시 조용히 있는 그 구간에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주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좀 쉬면은 알트코인이 올라주고 이런 식으로 그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데요. 이제 그 시즌이 제가 보기에는 한 올해 11월 그 트럼프 대선 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시작되면은 짧으면 반년 그리고 길면 1년 정도 갑니다. 반감기 7개월 후쯤부터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수익을 능가하는 그런 장이 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통상적이었는데 놀랍게도 올해 같은 경우도 4월 20일에 반감기였는데 7개월 후인 11월 중후반부터 알트코인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달리기 시작한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은 노미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노미넌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한 61%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딱 11월 20일 그때를 정점으로 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5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비트코인이 좀 강세라서 다시 57, 58까지는 회복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한번 노미넌스 꺾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이 날아가다가 좀 주춤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어느 정도 추격을 하다가 다시 알트코인이 확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서서히 60%대부터 한 40 또는 그 이하까지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그 과정에 보통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어쨌든 이때는 보통 이제 비트코인도 오르고 알트코인이 그보다 더 오르는 아주 즐거운 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이제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일부를 환전을 해가지고 알트코인을 펌핑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물려도 비트코인을 물려라라는 격언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명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이제 이상하게 사가지고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지금은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이제 봅니다. 한마디로 좀 이상해서 물려도 결국은 정고점 회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물리면은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물릴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영원히 고점을 회복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그 면에서 리스크가 적은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나 알트코인은 한철 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해운대에서 뭐 이제 민박 같은 걸 해도 여름에 왕창 벌어야 되잖아요, 이게. 알트코인도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멍청하게 가을에 민박집을 열면은 1년 동안 엄청 고생하겠죠, 그게. 예, 손님이 안 올 테니까.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그 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보통 그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상승 3년, 하락 1년을 이렇게 뒤풀이 하는데 특히 이제 막바지 1년, 1년 반 요때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지난 반감기를 이제 미루어 보면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보다 알트코인이 그래도 보통 한 서너 배 정도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메이저 알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드 알트들 정말 이상한 알트들은 그걸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한철 장사를 하는 건데 이 한철 장사에서는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많이 능가하더라. 그러나 그 한철을 놓치면은 아주 싸늘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사실 근데 이번에 얼마 올지 그 맞추기가 좀 되게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제 2차 반감기 때는 그러니까 2017년 그 언저리에는 정말 이제 그 막바지에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100배 오르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은 막 3, 400배 오르고 막 이랬고요. 그리고 이제 20년, 21년 이때는 뭐 비트코인 20배 오를 때 뭐 알트코인은 뭐 50배, 60배 오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이 오기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기는 하겠죠. 네. 올해는 그래도 올해와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좀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엄청나게 크죠. 네. 이거는 사실 그 이번이 거의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이렇게 정책을 틀어놓으면은 계속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3, 4년 후에는 그거를 다시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그때도 재미는 있을 겁니다. 재미있고 돈은 벌기는 할 건데 이번 반감기라는 이제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사실 그 요즘 이제 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미국 달러가 요즘 계속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려는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화폐 역사를 보면은 늘 이렇게 법정 화폐는 오래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정부가 그 법정 화폐를 찍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유혹을 못 이기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정부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못 이기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화폐를 남발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 세계가 언젠가 받아주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다시 화폐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드한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게 늘 금과 은으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비트코인이 금보다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화폐는 금, 은, and or 비트코인이 가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500배 올랐으면 저도 추천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많이 오른 코인이 뭐 300%, 500%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 있고 물론 몇 개 민코인들은 몇천 프로 오른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을 제외로 하면은 이제 메이저 쪽 코인들은 이제 많이 오른 애들이 뭐 300%, 500% 올랐고 그거보다 훨씬 덜 오른 코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알트코인 장이 제대로 오면은 이제 몇백 %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몇십 배, 몇백 배 오른 코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어떤 코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10개, 20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두 종만 잘 잡힌다 하면은 일단 뭐 인생 역전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알트코인이 가장 많이 오를지 맞출 수 그러니까 저는 못 맞추거든요. 저는 그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 조금씩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러니까 테마가 이제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소위 레이어 1 코인들,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들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더리움이 가장 강자이고 뭐 솔라나도 있고 BNB도 있고 뭐 그런 코인들이 있고요. 뭐 톤코인, 에이다 뭐 이런 코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데는 적정히 좀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어 2 코인들, 이 레이어 1 코인들이 좀 삐그덕거리고 너무 이제 느리다고 해가지고 걔네들 지원하는 코인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 스택스라든지 뭐 옵티미즘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뭐 그런데도 한두 개 사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밈코인이 엄청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도지코인은 무조건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론 마스크가 그 미국 정부에서 사실 실세이자 거의 2인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부 부서까지도 도지라고 만들어 놓고 이 일론 마스크 어디 걸어 다니면 맨날 도지장관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계속 각인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공짜 홍보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밈코인 쪽은 대장이 도지가 저는 맞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뭐 거기서도 뭐 도지 하나만 사는 건 좀 불안하면은 그 나머지 애들 뭐 시바이누, 페이페 이런 애들 좀 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RWA라고 이제 이게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암호화폐 쪽이 실무자산과 겹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분야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리얼 월드 에세츠 그러니까 실무자산 토큰화. 이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빌딩을 사고 싶은데 1,000억짜리다 하면은 1,000억이 내가 없을 경우에는 저 빌딩을 토큰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그 1,000억짜리 건물을 뭐 이제 1,000개로 만들어가지고 1억짜리 코인을 하나씩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그게 그 한마디로 건물의 유동화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실무자산 쪽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분명히 좀 봐야 돼요. 이게 아발란츠라든지 뭐 체인링크 이런 코인들 그런 거 좀 봐야 되고. 이제 AI 코인들은 솔직히 AI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AI의 하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AI 코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한두 개 사는 게 나쁘지 않죠. 뭐 니어 프로토콜, 랜더 뭐 이런 애들. 네 그리고 그쵸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뭐 디파이 코인들도 있고 게임 코인들도 있고 하는데 다 그냥 한두 개씩 쟁여놓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서 뭐가 뜰지 모르니까. 분야별로.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뜬 테마는 이건 사실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미국 코인들이거든요. 트럼프 와가지고 미국 코인들은 우리가 이제 양도세를 이제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 할아버지 코인들이 막 떴어요. 그러니까 뭐 에이다, 리플, 뭐 헤데라, 뭐 저기 스테라 루멘 이런 친구들. 그리고 중국 테마도 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과 딴 나라들 이렇게 난리치면은 중국만 도태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뭔가 규제가 풀리고 이제 투자가 좀 더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쪽 코인들이 엄청나게 될 수가 있죠. 뭐 네오, 브이체인 뭐 이런 애들. 예. 그래서 그거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코인 안에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인이 정말 뭐 진짜 수백만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뭐 200만의 코인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도 시가총액 한 조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쉽게 상장 폐지를 당한다든가 그런 이슈는 특히 상승장에는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실 대부분 민코인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은 사실 꽤 있는데 근데 가격은 엄청 싼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많이 올라요.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단은 비트코인이 한번 쫙 이제 올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주춤할 때 알트코인이 쫙 이제 올라주고 그럼 이제 알트코인이 주춤할 때 또 비트코인이 이렇게 쫙 올라가고 결국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계단의 흐름, 그러니까 언제 비트코인이 쫙 올라주고 스톱하고 알트코인이 쫙 올라줄지 그거를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두 개 다 가져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 투자 하수들이 좀 안타깝게 이렇게 투자를 해요. 비트코인이 쫙 오르는 거 보고 와 비트코인이 돼가지고 막 들어가요. 꼭 그때부터 비트코인 잠잠하고 이러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200~300% 막 가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짜증나가지고 아이씨 역시 알트코인인데 하고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 딱 들어가면은 알트코인 20~30%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이 막 쫙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투자는 제가 보기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 개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언제 타이밍이 바뀌어가지고 비트코인 장이 올지 알트코인 장이 올지 우리가 맞출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반반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반, 알트 반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제가 1억이 있는데 비트 5천, 알트 5천을 했어요. 근데 그럼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비트가 6천이 되고 알트가 8천이 되었다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7대 7로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저는 안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상승장 후반기에는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알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비중을 맞춰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들은 냅두고 알트코인을 냅두되 반반으로 시작하기.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맨 마지막 막바지에는요 비트코인은 더 이상 이제 못 오르는데 이제 알트코인 특히 이상한 잡코인들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 이게 보통 그래도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차트 흐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맨 막바지에는 차트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세지거든요. 지금은 아직 그 단계를 안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완전히 그 위험 시그널이고 이제 이때 투자에 완전히 담을 싼 이제 그 친구들이 우르르 들어간다 하면은 그때가 이제 막바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미쳐 돌 테니까 김치 프리미엄의 10에서 15% 이상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 펀딩 피가 0.1% 넘어가고 이런 게 다 합치면은 이제 다 털고 나오거나 이제 그래도 이제 꽤 상당 부분을 덜어내는 것이 좋죠. 만약에 그게 정말 고점 시그널이 아니었다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은 털고 나와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리 좋은 상승장이 하더라도 조정은 계속 오고요. 조정은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보통 좀 더 떨어지죠. 30%, 40% 반토막까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르다가 조정을 훅 받고 다시 오르다가 조정 받고 이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그 비트코인이 뭔가 이제 신고점을 돌파할 경우 보통 이게 쫙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럼 보통은 한 30일에서 40일 안에 조정이 한번 와요. 좀 세고 짧게 이렇게 확 이렇게 오는데 그게 안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제 11월 6일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40일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언제든지 한번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조정을 기대하면서 지금 전부터 포트폴리오를 팔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가? 저는 그게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사실 내일 당장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107,000부 찍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취임식 날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격이 예를 들면 107,000이 아니고 15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그걸 어떻게 버텨내냐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조정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를 비우는 걸 추천하지 않고 맥시멈 뭐 20%, 30% 정도 이제 비워두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실제로 조정이 오면은 투입을 하고
그리고 조정이 안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또 들어가야죠 그 돈으로. 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오는 거는 필연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이제 당장 진짜 내일 올지 진짜 한 달 후에 올지 트럼프 취임식 그날에 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다 트럼프 취임식 날 온다고 하면은 그날은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늘 이제 그 전 또는 후에 오겠죠. 네. 그 컨센서스가 그 이제 펼쳐 있으면은 그럼 고래 들은 거 전에 도망가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아 모르는 사람 1월 20일에 떨어질 거고 그럼 난 1월 18일에 도망가네. 난 17일, 난 16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저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이 2억 원 정도까지 오른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할 수 있는 건지 무슨 2억이야. 저 이제 사실 딴 분들은 그때 이제 3억에서 5억 얘기를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 말이야 했는데 그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